백훈종의 전지적 비트코인 시점.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드릴 말씀은요, 비트코인 저점에 사고 고점에 팔아야 최고 수익 낼까라는 내용입니다. 자, 많은 분들이 비트코인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최선의 대표적인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근데 정말 그렇게 하면 최고의 수익을 낼 수 있느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시장 타이밍이라는 것에 환상이 있습니다. 저점과 고점을 여러분들이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그거는 환상이라는 거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점이 어디고 고점이 어딘지를 여러분 아실 수 있나요? 누구는 알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워렌 버핏은 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레이 달리오는 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저는 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도 모르고요. 워렌 버핏도 모르고 레이 달리오도 모릅니다. 그분들은 각자의 영역에서 엄청난 전문가적인 업적을 남기신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그 전문성으로 투자에 성공을 하신 분들이에요. 워렌 버핏은 가치평가, 해자를 가진 기업들을 다 선발해내는 그런 자신만의 전문 영역을 구축을 했고, 레이 달리오는 전략적 배분 자산 배분. 그래서 어떤 시기나 아니면은 지금 트렌드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런 곳에다가 전략적으로 자산을 배분해야 된다라는 그 전략적 자산 배분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거지. 특정 종목의 특정 자산의 저점과 고점을 타이밍을 정확히 알아서 부자가 되신 분들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요, 사실 저점에서 사려고 기다리다가 상승을 놓치고 고점에서 팔려다가 결국 하락을 맞습니다. 지나가죠. 내가 이때쯤이면은 저점이라고 생각해서 기다리는데 사실 나를 기다려주지 않고 시장은 지나가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경험이 더 많은 겁니다. 누구나.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하나의 명언이 있습니다. 이 변동성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저점과 고점을 타이밍을 재서 맞추려고 하는 그런 장치가 아니라 변동성은 그 자체가 대가예요. 성공적인 투자자는 시간을 오랫동안 인내하는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점을 반드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는 근데 이거를 간과해요. 변동성을 내가 오래 인내하면은 나에게 대가로 돌아오는 거라고 인지하지 않고 이용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가격이 올라가길 바라지만 한번 떨어지면은 저점이고 그 다음에 올라가면 고점이니까 그 저점일 때 사서 고점일 때 팔면 되지. 그래서 뭐 어깨에서 팔아라, 무릎에서 사라. 왜냐면 발하고 머리는 너무 욕심이니까. 근데 무릎하고 어깨도 욕심입니다. 무릎하고 어깨는 그럼 어떻게 맞춰요? 어디가 무릎이고 어디가 발목인가요? 그런 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자꾸 사팔사팔을 하지 말고 장기적으로 개수를 모아나가는 DCA가 굉장히 유리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서 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장기 투자의 장점. 일단 DCA는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의 약자죠. 일정 금액을 꾸준히 투자해서 비트코인 개수를 늘려나가고 그리고 가능하다면 평단가를 낮추는 전략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물타기라는 말이 많이 이렇게 알려져 있죠.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 즉 DCA는 물타기랑은 조금 다릅니다. 물타기는 내가 뭔가를 샀는데 그게 떨어질 때 계속해서 물을 타는 거죠. 진짜 희석시키듯이 내가 그 주식을 더 사고 비트코인을 더 사서 이 평단가를 낮추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런 물타기를 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는 가치가 올라가면은 내가 돈을 버니까 한다기보다는 그냥 이렇게라도 해서 손실을 최소화하자라는 느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물타기입니다. 근데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 적립식 매수, 이거는 평단가를 낮추는 데 집중을 하는 겁니다. 왜? 내가 계속해서 그 저점과 고점을 맞추려고 하고 타이밍을 재서 투자를 하면은 평단가가 올라가거든요. 내가 원하지 않는 시점에 사게 되고 내가 원하지 않는 시점에 팔게 된다니까요. 마치 그게 내가 머리인 것 같아서 팔지만 사실상 그게 발목인 거예요. 그래서 더 올라가. 그러면 그제서야 내가 후회하고 사지만 사실 그게 머리였던 거지. 그리고 떨어지는 거죠. 이런 자꾸 파도를 거꾸로 타는 것 때문에 내 평단가가 올라가니까, 다른 말로 하면 손실을 보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내 평단가를 꾸준하게 유지하거나 아니면 하락장일 때는 좀 낮추는 효과. 그래서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사다 보면 차라리 수익률이 더 잘 나온다. 사팔사팔 하는 것보다 라고 하는 게 DCA예요. 그래서 물타기랑은 명확하게 다릅니다. 생각을 해보시면 비트코인 상승 사이클은 4년마다 강세장이 찾아와 저점과 고점을 계속 높여가면서 상승하는 역사를 보여줬습니다. 그 패턴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면 4년에 한 번씩 큰 상승장이 말년에 찾아온다. 4년의 말년에. 그때가 과연 언제인지 맞출 수가 있냐가 이제 그 팔 때 고점을 맞추는 거겠고, 그러면 그 전에
4년 주기 사이클에서 가장 낮은 저점을 찾아서 그때 투자하는 게 이제 저점을 찾는 거겠죠. 4848을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그 저점을 딱 잡아서 사고 그 다음에 그 사이클의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하는 고점을 딱 맞춰서 팔면 돼요. 근데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4년 주기 사이클이 있다는 건 우리가 너무 잘 알겠어. 그래서 예측할 수 있어요. 그래서 2024년에 있었던 반감기, 그 이듬해인 올해 2025년 언젠가 한 번은 큰 피날레가 온다. 대세 상승장이 한 번은 온다라는 거는 우리가 이 15년이라는 비트코인의 가격 차트를 딱 놓고 보면은 패턴이 보인다는 거죠. 근데 4년 안에서 그 25년 한 해로 딱 좁혀가지고 보면은 패턴이 보이지 않습니다. 21년도 한 해만 딱 잘라서 보면은 패턴이 보이지 않아요. 21년도 4월 달에 비트코인 가격이 막 올랐어요. 근데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다 상승장 끝났구나 이랬어요. 근데 11월 달에 다시 한번 전고점을 뚫고 신고점을 형성했거든요. 이거 과연 몇 명이나 알았을까? 온체인 지표로 봐도 그렇고 뭐 거시경제 지표로 봐도 그렇고 그때 그렇게 가격이 오를 거 예상한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2017년 불장 때도 마찬가지예요. 2017년 때는 2월 달인가 가격이 엄청 올랐습니다. 그리고 떨어졌길래 이제 끝났나 보다. 근데 갑자기 연말 되니까 예상하지 못한 미친 듯한 가격 상승이 나왔죠. 그래서 100만 원이던 비트코인 가격이 2천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런 거. 그러니까 예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하는 게 항상 이 기간을 좁게 잘라서 봤을 때 발생하는 일인데 이거를 맞추려고 하다가 그래서 이제 헛발질을 하고 파도를 거꾸로 타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패턴이 있다는 건 분명하니까 우리가 그러면 그건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냥 계속 사모으면 올해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큰 상승이 나올 거니까 그 전에 비트코인 개수를 계속 꾸준하게 모으다 보면 그 상승 사이클 굉장히 짧거든요. 길어야 30일, 짧으면 20일인데 그 짧은 기간 동안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 때 최대한의 수익을 내가 볼 수 있겠구나 라는 거죠. 그때 굳이 팔지 않아도 돼요. 안 팔아도 다음 사이클에서 또 가격이 올라갈 거기 때문에 사실상 길게 보면 그때 굳이 안 팔더라도 나는 또 지금 모아놓은 비트코인의 수익률이 엄청나게 좋아지는 효과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수익 실현을 해야만 돈을 번다는 사실 허상입니다. 수익 실현을 해야 돈을 번다, 실현된다라는 거는 허상이에요. 그렇게 투자하면은 내가 자꾸 다른 잘못된 판단을 내릴 때마다 오히려 계좌가 녹아내려서 마이너스 수익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좋지 않습니다. 이거를 비트코인 전체 역사의 일간 수익률을 한번 따져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비트코인 전체 15년 역사에서 일간 수익률, 어제 대비 오늘 수익률이죠. 이걸 계산해보면 60% 기간은 비트코인 가격이 전일 대비 횡보합니다. 안 움직인다고요. 60% 기간에 이렇게 횡보하고 나머지 40% 기간에서 오르거나 내리는데 정확히 반반입니다. 20%는 전일 대비 하락하고요. 나머지 20%는 전일 대비 상승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비트코인은 80% 기간은 횡보하거나 떨어져요. 그리고 단 20% 기간만 올라요. 그러면 내가 4848을 해서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비트코인을 그 20% 가격이 오르는 기간을 정확히 맞춰서 팔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전에 사야 되고. 이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100분의 20의 확률, 10분의 2의 확률, 뭐 5분의 1의 확률인가요, 그러면? 이렇게 확률 낮은 게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라스베가스 카지노에 가서 카지노가 정교하게 맞춰놓은 뭐 50.5 대 49.5의 확률이라고 하죠. 우리가 이길 확률을 그래서 49.5에 맞춰놓고 카지노가 이길 확률을 50.5에 맞춰놓는다 하더라도 카지노에 가서 돈 버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그 미세한 확률로도 결국 대수의 법칙이라는 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결국 사용자가 고객이 돈을 잃게 되는 거예요. 대수의 법칙은 참고로 주사위를 던지면 던질수록 도박에 참여하면 많이 하면 할수록 점점 그 평균 확률에 수렴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막 한 번, 두 번 이렇게 내가 도박을 할 때는 돈을 벌어. 근데 그게 10번이 되고 100번이 되고 1000번이 되면 카지노가 맞춰놓은 딱 그 확률에 맞춰서 내가 지게 되는 거예요. 50.5 대 49.5. 근데 비트코인도 결국 똑같은 거예요. 내가 20% 기간을 맞추려고 하면 할수록 점점 80%가 더 확률이 크기 때문에 내가 지는 거고, 내가 한두 번은 맞출 수가 있겠지. 20%에 들어가겠지. 근데 하면 할수록 진다. 그러므로 차라리 그 80% 기간 동안 내가 모으는 전략이 낫다는 거죠. 80% 기간 동안 꾸준히 모으다 보면 그냥 그 20% 기간 동안에 상승이 나왔을 때 내가 큰 수익을 보게 되는 그 확률이 훨씬 더 높은 겁니다. 이게 바로 비트코인의 전체 역사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훈입니다. 자, 그래서 주식시장에도 이런 공식이 똑같은 게 적용이 됩니다. 다우존스 지수는요, 1950년에서 2019년까지 무려 70년 동안 연평균 11% 상승률로 올랐어요. 그래서 가만히 가지고만 있었어도 연평균 11%면은 계산도 안 됩니다. 내가 만약에 1억 원을 투자했으면 아마 뭐 수백억 원의 지금 수익률을 보고 있을 텐데,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이 70년의 기간에서 대부분 기간 동안 전고점 대비 5% 낮은 가격에 거래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다우존스 지수에 딱 투자를 해. 그러면은 90에서 95%의 확률로 내가 산 그 시점이 전고점 대비 5% 이상 낮은 시점이었다고요. 그리고 내가 이거를 또 사. 그러면 또 5% 낮은 시점이고. 그래서 다우존스도 똑같이 비트코인도 사이클이 있어서 이렇게 올라갔다 내렸다 올라갔다 내렸다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주식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 패턴이 그냥 4년 주기가 아닐 뿐이지. 이렇게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 고점을 맞추려고 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게 문제라고요. 넷플릭스 주가 2002년부터 2018년까지 넷플릭스 주가는 35,000% 올랐어요. 근데 이 기간 중 94%의 날이 전고점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됐습니다. 몬스터 베버리지, 미국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에너지 음료죠. 몬스터 베버리지는 1995년부터 2018년까지 31만 9천% 상승했어요. 근데 이 기간의 95% 동안 전고점 대비 5% 이상 하락한 상태로 거래됐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산 그 시점이 95%의 확률로 전고점 대비 5% 이상 낮은 시점이라고요. 그리고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번 크게 오르는 겁니다. 근데 이 타이밍을 맞추려고 하다가 그래서 다들 돈을 못 버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빠지는 투자자들의 함정, 내가 그걸 맞출 수 있을 거라는 착각인 거죠. 나는 그 아주 가격이 오르는 그 시점을 난 정확히 알고 있어. 전문가들 말 나 다 취합해가지고 데이터 가지고 있고, 내가 거시경제 좀 공부해봤는데, 그리고 차트 좀 공부해봤는데, 차트 막 읽으면서 막 선 그어보니까, 야, 다 올랐어. 이때쯤 팔아도 돼. 이렇게 착각을 한다는 거죠. 사람들은 또 다른 착각을 합니다. 변동성을 벌금처럼 느껴서 피하려고 해요. 투자자들은 변동성을 피하려고 하는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들고 있는 걸 못하는 거죠. 아니, 변동성이 너무 심해? 안 돼. 그럼 팔아. 아니면 변동성 너무 심하니까 이거 지금 잠깐 정리하고 변동성이 조금 덜하지만 안정적으로 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저거에 가서 투자해. 이렇게 자꾸 포트폴리오를 짜려고 해요. 포트폴리오를 짜려고 한다. 바벨 전략이라는 말을 막 쓰면서, 그것도 참 누가 만들어낸 말인지 그럴듯하긴 한데, 예를 들어서 내가 금에 투자했다. 그럼 금은 안전자산이니까 그 반대편에 아예 금과 성향이 다른 아주 가격 변동성이 심한 그런 주식을 같이 담아놔야, 그래야 딱 포트폴리오 균형이 맞으면서 돈을 많이 번다. 이게 참,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냥 그러면 이제 또 자산 배분도 했으니까 이제 리밸런싱도 해야 되겠지. 그죠? 금이랑 주식을 딱 사놨어. 그러면은 주식 가격이 막 올라. 그러면은 이제 이 포트폴리오는 너무 리스크가 커졌잖아요. 그러면 이 주식을 팔고 금을 더 사야겠네. 이제 이렇게 리밸런싱까지 해야 되잖아요. 이게 정확히 펀드 매니저들이 하는 일이에요. 근데 일반 투자자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펀드 매니저가 하는 것처럼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펀드 매니저는 어차피 장기적인 성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루하루의 퍼포먼스가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자기 투자자들에게 자기의 성과를 가지고 자기 연봉이 결정되거든. 그래서 단기예요. 하루, 오늘 퍼포먼스 어땠어? 지난달 어땠어? 그리고 연말에 어떻게 나왔어? 1년 동안 수익률. 그 1년간의 수익률을 가지고 연말 보너스를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으로 투자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내 일생 일대의 시드머니 또는 뭐 내 집 한 채 마련할 수 있는 그 자금을 모으기 위해 투자를 하는 거라 길다고요, 시계열이. 근데 펀드 매니저처럼 투자하면은 절대 성공할 수 없어요. 일단 시드도 부족해. 자꾸 샀다 팔았다 하고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하면은 돈이 바닥나잖아요. 그러면은 더 이상 쓸 돈이 없을 때 이렇게 벌어지면 어떡할 건데.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의 종목을 잘 선택해서 그거를 오랫동안 가져가는, 즉 텐베거를 발굴하는 그런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텐베거, 10루타 종목을 말하는 겁니다. 10루타 종목을 찾아서 이거를 10년, 20년 보유하고 계속 개수를 늘려나가는 투자를 하는 게 개인 투자자한테 더 맞아요. 그래서 이런 10루타라고 하는 거는 지금 아직 초기 단계일 가능성이 크겠죠. 사람들이 가치를 잘 모르니까 아직은. 그리고 나만 이거를 발견했으니까 가격 변동성이 클 거예요. 장기간 올라가겠지만 지금은 막 온갖 악재에 휘말리고 가격이 막 출렁출렁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변동성을 벌금이 아니라 그냥 수수료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사람들은 피해야 될 대상으로 생각을 자꾸 한다는 거죠. 시장은 늘 변동성과 불확실성이라는 수수료를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감내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이 수수료를 내가 응당 지불하는 대가가 아니라 비용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내가 이런 비용을 내고 있다면 오히려 내가 정말 좋은 기회를 맞이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예시를 들어볼까요? 모닝스타라는 펀드 성과를 분석하는 데이터 기관이 있습니다. 펀드 전문 분석 회사입니다. 이곳이 데이터를 발표한 게 있는데, 자, 전략적 뮤추얼 펀드라는 게 있어요. 시장 타이밍을 맞추기 위해서 주식을 사고 팔아요. 그러면서 리스크를 피하라는 전략을 사용하는 펀드를 말하는 겁니다. 이 전략적 뮤추얼 펀드들 112개를 조사했어요. 근데 이 112개 중 103개,
즉 거의 대부분이 시장 평균 수익률보다 낮은 성과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간 동안 내가 어떤 주식을 사서 그냥 들고 있었으면은 10%를 버는데 이 112개 중 103개의 전략적 뮤추얼 펀드들은 내가 그냥 가만히 들고 있을 때보다 수익률이 낮았다는 거죠. 단 9개만 아주 약간 퍼포먼스가 더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바로 알 수가 있는 거죠. 단순하게 주식 채권 6대4 6040 포트폴리오로 꾸준하게 내가 사팔사팔을 안 하고 보유하고 있었던 펀드는 이 변동성이라는 대가를 감내하고 버티니까 돈을 더 잘 벌었다는 거죠. 특히 모닝스타가 조사한 거에 따르면 일반적인 주식 투자자들은 자신이 투자한 펀드보다 0.5% 연간 낮은 실적을 가지고 간다고 합니다. 즉 내가 사팔사팔하는 개인 투자자는 그냥 연초에 딱 펀드 하나 딱 사가지고 6040 주식 60, 채권 40, 6040 포트폴리오 사서 그냥 연말까지 가지고 있는 투자자보다 연간 0.5% 낮은 실적을 기록하는 게 평균적으로 나온다. 그러니까 이거는 모닝스타가 제대로 파악을 한 거죠. 데이터로 드러난 거죠. 사람들은 자꾸 변동성이라는 거에 흔들려서 급하게 사고파는 행동을 반복한다. 그래서 수익이 안 나온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주식 투자를 제일 못하는 연령대와 성별 이렇게 통계를 내보면 20대 남성이 가장 퍼포먼스가 낮습니다. 왜냐하면 20대 남성은 자꾸 리스크 테이킹, 사팔사팔 하려고 하고 내가 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제일 퍼포먼스가 좋은 연령대와 성별은 40대 여성입니다. 40대 여성 그냥 사서 가만히 가지고 있으니까 수익률이 좋은 거예요. 이거는 데이터로 다 나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똑같은 팩트가 비트코인 투자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결론적으로 비트코인은 저점과 고점을 맞추는 게 아닙니다. 꾸준히 모으고 버티는 게 답이에요. 변동성은 벌금이 아니라 수수료입니다. 여러분들이 해외여행을 가는 것도 똑같잖아요. 해외여행 비싼 거 누가 몰라요? 심지어 요즘은 비행기 추락사고도 많고 하다 보니까 이거 잘못하면 사고 날 수도 있겠다는 걸 알면서도 그 대가를 지불하고 비용을 지불하고 해외여행을 다 갑니다. 그 이유는 뭐냐? 그만큼 값진 경험을 나에게 주고 싶기 때문이잖아요. 그 값진 경험에 수수료를 내고 내가 리스크 테이킹을 하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해외여행을 가는 건데, 자, 똑같아요. 비트코인을 사는 것도 내가 비트코인의 수익을 극대화하는 그 기간 동안, 그 길에 엄청나게 큰 변동성이 있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그걸 짊어지고 가는 겁니다. 이거 버틸 수 있어야 돼요. 이걸 버티는 건 내가 멍청하게 그냥 앉아가지고 시장에 때려 맞는 게 아닙니다. 수수료를 내는 거예요. 내가 아주 멋있는 멋들어진 식당에 들어가서 아주 비싸지만 모수에 가서 한 30만 원, 60만 원인가? 한 끼 60만 원짜리 코스 요리를 먹지만 그 값진 경험을 내가 너무나도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투자를 하는 것처럼 비트코인 투자도 그 변동성은 내가 수수료를 내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최고의 수익은 타이밍이 아니라 시간에서 나온다. 마켓 타이밍을 재려고 하면 반드시 실수하니까 시간을 주자. 내가 비트코인을 샀다면 시간을 충분히 주고 그 가격이 올라가도록 냅두자. 그리고 가능하면 내가 할 수 있는 한 비트코인을 더 사 모아서 그 가격 상승이 왔을 때 더 많은 수익률을 도모할 수 있게 하자. 고점을 못 맞춰도 된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고점 맞추려고 하다가 오히려 망하니까 그냥 계속 올라가게 냅둬. 그리고 떨어지면은 괜찮아. 더 사면 돼요. 어차피 다음 사이클에서 또 올라갈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투자를 하면은 여러분 실패가 없습니다. 비트코인 수익을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 비트코인 저점에 사고 고점에 팔면 수익이 높다? 아니다. 틀린 말이다. 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네, 저는 오늘 내용도 재밌으셨다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